저는 학원을 파인아트 쪽으로 좀 진행하게 된 계기는 대학을 좀 잘 보내서 서울권에서 좀 더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좀 키우자. 그리고 순수 미술 쪽에서 조소나 회화 쪽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으면 다른 역할도 굉장히 또 많이 다양하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장점들을 많이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서울권 위주로 대학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좀 서두에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입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어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사이에 그 사이에 수능 학력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그리고 이제 전형 기간이 딱 9월 7일 날부터 10일까지 원서접수 하고 나면은 바로 9월 12일부터 단국대부터 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험 시작해서 12월 17일까지라고 9월 97일가 아니라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11월 초에 다 끝납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다 끝나는데 몇몇 대학만 11월 초까지 가는데 그 11월 초에부터 합격자 발표 이미 다 나와요. 합격자 발표 나오는데 합격자 발표가 그 좀 뒤로 미뤄진 학교가 있어요. 수능 이후에 발표나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 홍익대 같은 경우 접수한 날이 0시부터 접수가 돼요. 마감 날이 어떤 학교는 17시, 오후 5시에 끝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저녁 6시에 끝나는 학교가 있어요. 마감 시간은 다르거든요. 6시, 5시나 6시인데 그 학생이 7시에 사무실 들어가지고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그래서 결국 좋은 기회를 놓쳤죠.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비 합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시 모집 예비 합격은 그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 어떤 학교는 주요 대학들은 예비 합격 1번도 안 빠진 학교에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좀 느슨한 학교는 좀 30번, 40번까지 빠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게는 80번까지 빠진 학교도 있고. 근데 그렇게 빠진 학교가 있는데 예비 합격이 됐을 때 제가 15번이다. 15번이다. 근데 첫째 날 뭐 5명 빠지고 둘째 날 5명 빠지고 셋째 날 5명 빠지고 그럼 셋째 날 합격이에요. 근데 넷째 날부터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지 안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4차, 5차인데 하루 간격으로 발표하거든요. 하루 발표하고 거기서 돈을 넣어야 돼요. 예치금이라 넣으면 이 사람 합격했다는 걸 통지 받았다. 그래가지고 안 뽑는 거죠. 근데 돈 안 내면은 무산돼가지고 다음 예비 학교 순위가 꼭 나오는 거죠. 반인물 금지는 이거는 이제 학생이 실제 이런 뉴스에 났어요. 엄마가 너무 시험 보러 갈 때 정신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줍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도시락 가방 옆에 거기다 놓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 울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엄마 거든 간에 그거는 불법 부정행위라서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그 학생이 너무 특별돼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자 괜찮다.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좀 그렇다. 뭐 그런 착한 아이였는데 어쨌든 3년 동안 대학을 못 가는 명칭을 얘기하면 일반 전형은 일반적인 기준이 특별 전형은 특별한 기준인데 특별 전형 중에 가장 특별한 건 노종 특별 전형 그런 거 있겠죠. 예전에는 국가 유공자 자녀 전형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특별 전형은 여러 가지 기준을 그때 그에 맞게 학교마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할당제 이런 것도 특별 전형에 포함되죠. 그다음에 정원 내전형인데 정원 내전형은 허가된 인원이 교육시에 신고돼서 허가된 인원이고 정원 외전형은 학교에 정할 수 있는데 그 정원 외전형에 한두 명 더 뽑아요. 그거는 그 지방 대학들이 되게 싫어하는 전형인데 지방대는 그렇게 해도 애들 안 오니까 서울권 대학들이 이렇게 한두 명 정원 외전형을 뽑아요. 그럴 때 지방 대학 교수들은 되게 싫어하죠. 일괄 전형은 그냥 실기 60% 또 내신 40% 이렇게 일괄 전형 또 실기 100% 이렇게 정한 일괄 전형이고 단계별 전형은 1단계는 학생부에서 30배에서 뽑고 나머지는 실기 100% 뽑는다. 단계를 정해가지고 하는 게 이런 전형입니다. 좀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 때 교가 100% 전형이 좀 있습니다. 교가 100% 전형인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1등급 대 아이들 지금 경희대 조경 디자인학과가 보낸 게 그 학생이 1.9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까지 들어갔는데 교과 전형은 내신이 1.9등급, 지금 9등급까지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지금 2학년들 기준에서 5등급제로 나누니까 좀 그게 달라지겠죠. 지금 고3들은 지금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수하게 되면 전형이 완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낮춰서라도 꼭 합격하자 그런 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치열한 한 해가 될 건데 내년보다 더 치열해질 건데 내년보다는 올해는 하향 지원이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상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시 모집에 좀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실제로 5가지로 분류하는데 5가지 진단을 하는데 여기서 OX로 진단합니다. 이 학생에 대해서 이게 체크를 어디 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1번
학생부 교과 100% 전형,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 조경학과 같은 경우 그 보냈던 학생이 1.9등급 나와가지고 합격했는데 그 경우 1.9등급도 되게 사실 합격하기 힘들어요. 1등급 초반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이 1등급 때다. 1.9등급이 또 중앙대도 붙었고요. 1.9등급 교과 전형을 봤을 때 몇 군데 붙었던 학생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 비교과, 면접, 수능. 이걸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건데 수능은 최저학력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홍익대, 세종대가 있는데 학생부도 괜찮고 학교 생활 태도도 괜찮고 담임쌤이나 담당쌤이 세특이라는 세부 특기 사항인데 그런 내용이 촘촘하게 잘 써줬다. 그리고 내용이 좀 알차다. 컨텐츠가 있다. 뭐 그런 학생들 중에 또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홍대에 지원했는데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1점 차로 홍대가 탈락되는 학생이 있었는데 성신여대 다행히 가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수능 3과목 합이 9가 나와야 되는데 한 1점 때문에 걔는 10이 된 거죠. 그 1번은 교과 무조건 내신 100%, 2단계는 내신도 좋아야 되지만 이거는 100%니까 1등급이 되면 이건 2.5까지는 바라본다. 9등급제로 봤을 때 2.5까지 보는 시험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이제 수능 관리돼야 되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1단계 학생부 배수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숙대, 숙명여대, 과기대 같이 아이들이 그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3.5, 뭐 4점대까지도 1차 통과되기도 해요. 그리고 통과된 학생들 안에서는 실기 100%예요. 통과되고 나면 이제 내신 아예 안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전형은 일단 학생부가 어느 정도 2.5, 과기대는 좀 높아요. 10배수라서 2.3 정도까지, 1.3, 2.3, 2.3까지 해서 2.3에서 2.5. 해마다 좀 경쟁률이 좀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기 위주 전형. 요거 같은 경우가 주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전형인데요. 요 세 개 정도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애들, 되면서 실기하는 애들이고요. 네 번째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서울여대, 덕성, 추계 실기 100%입니다. 이 대학들은 수시 때는 실기 100%인데 정시 때는 오히려 반대로 성적을 좀 더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 위주 전형, 이 실기 100%는 실제로 9등급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신여대 보고 이 대학들이 따라간 건데 성신여대가 실기 100%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교 그 여대 중에도 덕성여대보다도 더 뭐 미술대학 중에는 더 높은 학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수시 때, 수시는 경쟁률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원서 쓸 때 보면 뒷부분에 하면 경쟁률이 다 나와 있거든요. 작년 거, 재작년 거 기록해놨는데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40대 1, 평균적으로 30대 1 막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나는 정시 때까지 가야 돼. 실기가 좀 부족하니까 정시 때까지 갈 건데 그 경험 삼아 시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험 보는데 여기서 경험 삼아 볼 때 중요한 거는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경험 삼아 보기에는 좀 가까운 데 보자 해가지고 가까운 데 본다거나 그랬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합격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합격하면 정시 시험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은 일인데 학생이 조속과로 수시 정시로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되겠어 그러면서 특수분장과 처음에 생각이 있어서 특수분장과 경상대인가 이제 지원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지원해가지고 면접 보러 안 갔어요. 면접 보러 안 가면 탈락이거든요. 근데 남학생이 들어오니까 학교 교수님이 다 합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납치라고 그런 명칭을 쓰는데 수시 때 그냥 합격을 시켜버리면 그냥 납치되는 거죠. 정시 기회가 없어요. 자, 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부 두 가지로 나누면 학생부 위주, 실기 위주가 있는데 학생부 위주는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린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과는 학생부 100%, 종합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 무조건 학생부 100%예요. 종합 전형은 각종 내용, 자기소개서는 이제 폐지됐고요. 출전서도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서는 써준 사람, 미술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됐고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습니다. 자소서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또 하는 거는 미술활동 보고서는 더 중요하게 다뤄주는 거죠. 교수님들이 볼 때 이 학생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 내용을 보면은, 교과가 있는데, 비교과는 이제 학교 생활 외에 방과후 활동할 때 했던 거라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홍대 준비하는 학생들 때문에 누드크로키라든지 이렇게 전시에 큐레이트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어떤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는데, 거기에 내가 뭘 담을 거냐, 또 그 내용을 뭘 추가하고, 또 그걸 말거리가 될 만한 걸 선택할 거냐, 그런 것들을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기위주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 일괄 전형이 다단계는 아까 말한 숙대라든지 서울과기대처럼 1단계에서 내신이 자르고 2단계에서 실기로 100% 본다든지 하는 거고 일괄 전형은 실기 교과 면접 이렇게 실기 교과 면접은
원래 많이 없었는데 실기 고가 면접이 서울대하고 지금 서울시립대 이렇게 만들어졌죠. 대부분은 실기 교과가 주로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아까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 플러스 실기인데 수시에서는 내신 플러스 실기인데 실기가 비중이 100%나 80%, 70%니까 실기를 잘해야 되고 내신은 뭐 아주 잘 못해도 실기할 때는 위주가 돼야 되고 그런 전형이라면 정시에서 내신 보는 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국민대가 있었는데 국민대가 올해부터 또 내신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 플러스 실기예요. 그러니까 내신 보는 데가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수능 플러스 실기니까 내가 수능이 그렇다고 막 높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4등급까지 간다? 4등급 굉장히 잘하는 거죠. 미술안의 파인아트 쪽에서는 3등급이면 그냥 서울권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하고 합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좀 수능이 좀 별론데 한 5등급인데 실기 좀 커버할 거야. 그럼 최소한 5등급이면 서울권 다 지원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도 있고. 학생부는 이제 정시 때는 학생부는 없고요. 그리고 군의 이동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가군, 나군, 다군이 지금 제가 아까 분류해놨는데 그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가군에 있던 학교였는데 내년에 다군에 올 수도 있고 나군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가 경북대하고 경희대인데 그 둘 다 가군에 있으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정시 때는. 수시 때는 6개인들을 보기 때문에 날짜, 근데 수시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본 날짜가 달라야 돼요. 면접 본 날짜도 겹치면 안 되고요. 날짜가 다르면 다 지원할 수 6개까지. 근데 정시 때는 가나 다군에 한 군데 지원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날이 학교가 가군에 2개 있어도 한 군데만 지원해야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이게 너무 가군에 서울권대가 다 몰려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 학교에 너무 온 애들이 너무 이렇게 좀 약간 허접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학교는 다군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군이 경쟁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다군에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우선 자원들도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2028학년도 입시 개편된 거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면서 자료 찾아보고 막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입시를 계속 치러오고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뭐 계속 하다 보니까 저게 뭔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술대학에 해당되는 건 별로 없다는 생각에 결론을 내렸어요. 미술대학은 오히려 더 심플해졌어요. 미술대학 지원하는 애들은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거는 이 기준은 뭐 9등급짜리로 했는데 뭐 이건 뭐 5등급이 되냐면 옛날에 15등급도 나눈 적도 있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나눌수록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수점까지 보는 거죠. 2등급이다 3등급이다 해서 어떤 한때는 지금 한 10년 전인가 그때는 더 됐나? 한 15년, 17년 전에는 그냥 세부적인 점수 주지 말고 등급만 주자.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좁아지면서 소수점을 보는데 그러니까 2등급이다 3등급이 아니라 2.25등급이다. 2.45등급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5등급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대학들이 또 그걸 그렇게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어지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크게 나눠서 생각하면 1등 개편되는데 1등급이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홍대가 2.3, 2.5 뭐 해학과하고 조속과하고 디자인과 좀 다르지만 2.8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지원하자 그러면 한 1등급 때는 돼야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볼 수 있고 2등급 때는 서울에 좀 이렇게 최저 기준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데 좀 지원하고 3등급 때가 되면은 대부분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5등급 그러니까 5등급 기준일 때 4점 중반, 6점 중반까지 해가지고 그 포괄적인 그 등급이 3등급인데 여기는 실기 위주 전형이다. 그러니까 성적 전형이 최고 성적 전형, 그다음에 실기가 좀 우수한 성적 전형, 이거는 실기 전형 이하다. 5등급 때도 바뀌지만 큰 차이는 없더라라는 거 하고, 근데 좀 심플하다는 거는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사회 공통, 과학 공통 다 통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바뀌면서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공부하는 애들, 이과, 문과 이런 애들이 더 힘든 거예요. 걔네들이 그 애들이 왜 힘드냐면 이 등급제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수능이 9등급제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보고 또 학교 새 특도 보고 그냥 생활 기록부 보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논술까지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어떤 미술하는 애들한테는 좋은 거는 그냥 과탐, 사탐 두 가지 하는 건 좀 어렵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고를 필요가 없는 거죠. 생윤을 할까, 뭐 한국지를 할까, 세계지를 할까, 막 이렇게 고르는 거에 따라서 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결론을 드리면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구분해서 판단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수시 때는 또 수시에서는 학생부 내신 전형 위주로 할 거냐,
또 실기 전형 위주로 할 거냐, 그걸 구분해야 되고, 둘 다 합산된 걸 전형할 거냐, 또 정시때는 수능 전형을 위주로 할 거냐, 실기 전형 위주로 할 거냐, 대신이 없으니까.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를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수시 6개를 다 볼 건데, 6개를 경험상 다 봐야 되는데, 다 보면 좋으냐. 또 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동안 계속 매주, 한 6주, 7주 동안 계속 매주 시험 보러 매주 가야 되거든요. 6개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수능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정시를 목적으로 하는 애들은 좀 한 번 보면은 그 다음 좀 한 4개 정도 보든지 3개 정도 본다든지. 그건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보는데 또 내 수준보다 낮은 대학 보면은 또 합격해버리면 그 수시 납치라고 또 시험을 못 보게 되니까 그걸 조심하면서 지원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또 정시까지 갔을 때 이제 수능 관리하고 실 관리할 때, 또 내가 실기가 지금 현재 좀 스코어상 좀 약해. 그럼 정시를 목적으로 할 건데 또 정시를 어떻게 좀 준비할 거냐. 그것도 생각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시 목적과 정시 목적을 어떻게 잘 구분해서 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은 수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에서 합격하는 걸 최선을 다하고 안 됐을 때 정시까지 가는 건 아니면 얘는 정시까지 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 수능이 좀 되거나 또 걔가 보는 대학들이 참고로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는 실기 별로 안 봐요. 성적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정시 때 보는데 그런 학교라든지 또 건국대도 정시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대학을 보는 학교들은 목적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은 정시까지 가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수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수시에서 합격하려면 그때까지 9월달까지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딱히 없어요. 지금 이런 현행 과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전 미술 실기 대회를 막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6, 7군데 갈 수가 있는데 한 8월달까지 쭉 갈 수가 있는데 서울여대가 제일 마지막이 8월달에 마지막인데 서울여대는 꼭 가야 되는 게 서울여대는 회학과 애들이 시험 실력 있는 애들 다 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그림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은 조선대, 전라남도부터 부산, 부산 동아대 하고 거쳐서 이렇게 부산, 전라도, 부산 거쳐서 이렇게 대전 대구에도 가고요. 이제 쭉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해마다 해왔지만은 예전에는 경희대가 특기자 특별전형이 있어서 경희대 보내려고 실기대를 내보냈어요. 실제로 부산에 동아대 보기 전에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경희대를 합격시킨 애가 있었어요. 성신여대 합격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경희대가 특기자 특별전형이 없어지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가 강행했던 게 뭐냐면 수시 때까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도 시험 봤지만은 오늘 비치고서 본다고 봤지만은 그때까지 이런 경쟁력이 안 가지고는 시험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전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실전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 수시 때 시험 볼 때 수시 시험장 현장 갔을 때 우리 애들은 굉장히 이제 좀 노련하게 시험 보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노련한 정도로 가야지 시험 볼 수 있는데 전국의 아이들은 노련해지는 기준이 정시 때예요. 정시 때 다 잘 그려요. 수시 때 막 6군데 다 시험 보러. 그럼 그 6군데를 우리가 그 전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는 거죠. 아마 이렇게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학원은 유별나게 우리 학원밖에 없어요. 수원대는 전국에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회학과만 있는 또 서울여대까지. 그래서 마감을 할 건데 그때까지 애들이 실기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무장해서 수시 시험 때 합격하게 하고 수시 때 시험 안 되더라도 그 탄력 가지고 정시까지 가야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알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